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산림과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또 올해 평창에서 열리는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에 북한 대표단 참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체결 내용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실현 가능성 여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하나하나씩 얘기 좀 해주시죠. 지난해 이제 8.15 경축사에서는 이제 그 세계평화공원 DMZ 비무장지대 일종의 뭐 정전 또 군사적 대치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는 이 DMZ에 좀 평화적으로 구축하면서 네. 평화공원을 제안한 바가 있고, 올해 경축사에서는 사실 좀 작은 통로로서의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굵직하게는 뭐 남북의 경협이라든지 뭐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을 굵직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통로로서의 뭐 민생 통로, 문화 통로, 또 환경 협력 통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남북에 걸쳐 있는 산지,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자.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그 평창에서 열리는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할 걸 제의하고, 또 이제 통일 미래 세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화 유산을 남북이 공동으로 그 발굴하고 조사하자. 뭐 이런 그 환경 문화 측면에서는 이런 내용을 그 좀 담고 있고요. 네.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환경 분야에서만 이제 놓고 딱 보셨을 때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평창 그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에 참석을 제안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정말 참석을 할까요? 그 정말 지금 뭐 다음 달에 열리는 이제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에도 이제 북한의 응원단이 대거 이제 방문도 하고 네.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상당히 괜찮은 제의라고 보여집니다. 그 예. 민간 차원에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민간의 NGO들 차원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제의를 했고, 특히 DMZ라고 하는 비정치적, 비군사적 어떤 환경과 생태 협력 또 평화 협력을 위한 이런 장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총회지만 북한에 참여를 요청한 것은 상당히 그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북한에서는 현재는 뭐 답이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이제 그 곧바로 또 그 뭐 한미 군사 훈련도 있고 해서 요 시기를 좀 지나면 확답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말이죠.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도 환경 협력이 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남북 환경 협력 같은 경우는 2003년을 마지막으로 거의 중단되다시피 네. 했고요. 그다음에 DMZ 세계평화공원 제안도 지난해 하고 나서 1년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어떤 진척도 보지 못한, 특히 이제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네. 이게 이제 남한에서만 이걸 제안하거나 조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과의 어떤 조정과 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진척되지 못한 걸 보면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아직도 그 대결 구도나 경색된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난 천안함 사건 이후에 거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 묶여 있는 524 조치라고 하는 이런 것부터 좀 해제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그 남북 환경 협력이나 문화 협력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번 경축사에서 보게 되면 북한의 핵 포기를 거듭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차원에서 한중일 원자력 안전 협의체를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찌감치 뭐 2008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많이 있고 이제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는 이 그 밀집된 그 한중일 세 나라 간의 이제 협력 관계는 이제 많이 구축이 되어 왔는데 이걸 좀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이고, 예. 특히나 이제 중국만 놓고 보면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14개밖에 없지만 앞으로 77개를 더 추가 건설할 계획이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났습니다만 현재 55개의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더 추가해서 14개를 더 건설하겠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지만 예. 21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여기에 19개를 더 추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자체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해안을 중심으로 중국에 우리나라로 보면 서해 쪽이죠. 그리고 일본도 계속 그 위험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한중일 동북아의 그 평화, 어떤 동북아의 원자력에 대한 어떤 안전 협정, 협력 이런 것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그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이나 관계 개선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또 민생이나 환경, 뭐 문화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같이 또 협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걱정의 목소리도 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이 작은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다시 또 관계 개선에 큰 어떤 소통의 다리를 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되거든요. 자, 또다시 남과 북의 협력의 세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이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게 이번에 이제 남북에 걸쳐 있는 산지나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네. 어떤 한반도의 이제 생태계 복원 프로세스를 같이 만들어가자 이런 메시지도 담고 있는데 DMZ 생태평화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정상회담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거나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 뭐 아니면 금강산에 다시 관광을 재개한다거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그 이것이 하나의 큰 모티브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또 작은 통로로서 의미를 근본적인 남북 관계 개선책이 아니다라고 해서 폄하하거나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작은 통로, 작은 노력, 실천을 통해서도 충분히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위한 말뿐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남북 간의 대화의 장 이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남북 환경 협력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환경이나 민생 또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먼저 시작을 한다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남북 간의 협력 채널이 다양하게 가동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됐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